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3월 23일 증시가 마감이 되는데요. 항상 이 월요일 날 증시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이드카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3월 9일 월요일 날에도 마이너스 8.7%까지 빠졌고, 요때는 이제 3일절이라서 이제 화요일 날 열었는데, 이때도 마이너스 7%. 예. 그리고, 요때는 마이너스 0.7%고, 이제 오늘은 마이너스 6%. 예,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월요일마다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뭐 주말 사이에 뉴스들이 워낙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일단은 뭐 차트 흐름도 괜찮고, 그리고 미 증시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해서 빠지고는 있지만은 반대로 이번 주에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빠지긴 빠졌어요. 그리고 막판에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도 염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말 사이에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끝나고 나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제법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이제 나왔고, 뭐 물밑에서 협상 중이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뉴스가 나오고, 특히 가장 마지막으로는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풀지 않으면은 전기 발전소에 공격을 가하겠다. 그래서 이란 쪽에 전기를 다 끊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란에서는 주변 나라의 정유 시설을 죄다 공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주말 사이에 해석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해석이 있었냐면은, 물밑에서 협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가져가기 위해서 이 48시간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라.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맨 처음에 시장이 받아들였었는데, 근데 나중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가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아무래도 뭐 시장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금요일 장에 저녁에 보게 되면은 이미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었어요. 예, 그 선물 야간장에서도 뭐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8 막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었고, 유가도 좀 올라가고 있었고 그랬거든요. 안 좋은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시간에. 그런데 우리나라 NXT 거래를 보게 되면은 별 미동을 안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은 저게 많이 빠져야 되는데 왜 안 빠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은 이게 시간을 두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8시간 내에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는 이거 자체가 불확실성이잖아요. 진짜 그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는 일단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48시간이 내일 오전 8시 44분입니다.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래서 일단은 내일이 돼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그렇게 됐는데 뭔가 얘기가 잘 통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뭐 협상을 하려고 한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그 시간 이후로 여기저기서 미사일이 터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뭐 협상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거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공격을 이제 하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정전이 막 왔어요. 그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이란이에요. 예. 이란이 만약에 주변 국가의 정유 시설이나 가스 시설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해서 정말로 큰 폭발이 나기 시작을 했다라면은 오늘보다 더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일단은 오늘 장은 마감이 됐고 넥스트 거래소 그리고 내일 오전 뭐 8시 44분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남는 시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란의 반응이다. 그래서 이란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바로 뭐 유가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오늘 환율이 1,510원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1,500원 넘어가는 경우는 보기 힘든데 아무튼 좀 위험 신호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은 그냥 일단은 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어려운 이제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그냥 보게 되면은 그런 변수가 아닌 일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때도 나왔지만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하락이 2번 나오면은 거의 바닥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3번 연속 나오는 케이스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도 2번 나오고 나니까 급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조건을 충족을 했고, 근데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도 만약에 급락이 나오면은 진짜 막 정유시설이 폭발하고 막 그러면은 도망치라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또 일반적인 흐름을 봐서는 그러고 나서 진짜 막 넘어야 하지 않는 그런 선까지 넘어서 가지고 한 다음에 다음 날에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혹시나 트럼프의 타코가 나오면은 어떻게 할까? 요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말을 자꾸 바꾸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만약에 미국이 공격을 하고 이란도 대응을 하고 서로 정말 많이 터졌어요. 시장 난리 났어요. 유가 막 140불, 130불 막 가고 환율 막 1,550원 가고 시장 마이너스 10%씩 빠지고 이랬어요. 오늘도 급락이 나왔는데 내일도 그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 예. 가만히 있으면은 도망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왠지 또 타코 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 심상치가 않은데 그 미국이 우리 뭐 할 거 다 했다. 미국의 이제 전기까지 이란의 전기까지 다 끊고 했으니까 우린 여기까지 하겠다고 끝낼 수도 있어요. 진짜 막 다 망가진 다음에 그러면은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든 그런 시장 같아요. 예.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리고 이제 그런 급락이 나오고 만약에 올라간다라면은 이건 뭐 또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이때처럼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계속해서 엄청나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지금 시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이 전쟁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걸로 인해서 뭐 시장이 많이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험 요인이 많아요. 특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거기에다가 뭐 사모 신용 뭐 대출 같은 경우 또 뭐 사모 펀드 환불 안 해주는 거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하나씩 다 터집니다. 그러면은 파산하는 기업 계속해서 나오고 예전에 금융위기처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알면서도 저러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뭔가 이제 극단적으로 간 상황에서 또 말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제 종잡을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뭐 다 팔라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 팔게 되면은, 진짜 밤사이에 급반등 나오면요, 그거 못 쫓아갑니다. 진짜 쫓아가기 힘들어요. 예. 요새 시장은 더욱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되, 현금을 한 2, 30% 정도, 어, 남겨두고 비상시에 써먹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좀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간 좋았던 종목들도 죄다 빠졌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은 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날도 보시게 되면은 이날 대부분의 종목이 거의 마이너스 15%, 20%씩 빠졌습니다. 올라간 종목이 거의 없었어요. 코스피 종목 중에 올라간 종목이 4종목인가 5종목밖에 없었어요, 이날. 예. 코스닥도 13종목인가 14종목 올라가고 나머지 다 빠졌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조금 괜찮은 영향을 받은 그러한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은 이제 올라왔는데 그것도 좀 힘이 약화되는 것 같다. 여기서 시장이 한 번 더 크게 빠지면은 이제 그들 종목들도 약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강세를 보여준 거는 어, 그 플랜트 쪽입니다. 플랜트. 그래서 어찌됐든 이 중동 쪽에 확전이 돼서 그런 정유시설이라던가 플랜트 공장들이 다 파괴가 되면은 어찌됐든 나중에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뭐 우리나라죠. 예. 아마 대다수의 나라에 있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플랜트와 관련된 이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좋은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오르는 이제 현대 힘스가 뭐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근데 현대 힘스는 뭐 두 가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플랜트 관련된 수혜도 있는 것 같고 이 코스닥 200 편입 가능성에 생기면서 기관 수급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뭐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뭐 왜 그러냐면은 그 오늘도 그 환기 종목 하이젠 RNM이 코스닥 150인데 환기 종목 지정이 돼가지고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메지온이라는 종목이 환기 종목 되고서 급락이 나오고 코스닥 150에서 빠져나오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편입이 되면서 큐리옥스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효과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확한 거는 뭐 하루 이틀 지나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보게 되면은 그런 플랜트 관련된 종목 삼성 E&A 뭐 그런 종목이나 뭐 대림 삼성 E&A 이게 이제 대표적인 플랜트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뭐 SK 오션 플랜트는 플랜트 쪽은 아닌데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워낙 지난주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그간 뭐 최근에 전쟁 이슈로 강했던 종목들까지 모조리 다 약세를 이제 보여줬다. 그나마 이제 좀 힘이 강한 애들이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은 내일도 이런 장이 나타나면은 뭐 내일은 뭐 모조리 다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장중에 이제 다 빠지기는 했지만은 오늘 의외로 강했던 게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었어요. 예. 그 두산 테스나가 오늘 사실 17%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얘만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네페스 아크도 급등이 나왔죠. 얘도 시스템 반도체인데 AD 테크놀로지도 시스템 반도체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운드리 쪽이랑
플랜트 재건 쪽 이쪽이 좀 강했는데 뭐 그나마 뭐 강했다가 죄다 다 빠져가지고 뭐 분위기는 뭐 안 좋았다.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섹터가 주독 섹터고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워낙 매크로 변수가 이제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이후의 흐름을 이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 이제 중요하고,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똑같아요. 설명을 드린 대로 반도체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처음에는 대형주 먼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매수를 해야 되는 애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 중에서 우선순위는 삼성전기. 최근에 삼성전기가 제일 강합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요런 쪽이 낫지 않을까 이제 요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올라오겠죠. 증권주도 올라오고 전력, 뭐 원자력 뭐 이런 쪽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이제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략은 이제 계속해서 같아요. 올라가면은 이제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근데 변수는 이 전쟁 이슈 다음이 도무지 감이 잘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고 가야 될지, 급락이 나와도 그냥 가져가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온다. 진짜 하루하루 뉴스가 매일같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오늘 밤에 막 시장이 이 트럼프가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막 급등이 나오고 뭐 그날 지난 3월 4일 이날 때처럼 뭐 마이너스 12%까지 빠졌다가 다음날 뭐 12% 올랐잖아요. 예.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런 게 나오면은 장 초반에 빨리 대응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벌써 이거 보시면은 이날 급락이 나오고 다음날 급반등이 나왔을 때 9시 반 정도에 이미 이만큼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9시 반이라는 거는 장 시작돼서 30분 이내에 여러분들이 대응이 안 난다면 이미 종목이 다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파신 분들은 괜히 판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뭐 대응 자체가 쉽지 않다. 뭐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좀 비중을 낮춰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뭐 날 것 같다. 진짜 매일 하루하루 스트레스잖아요. 이렇게 뭐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다, 급등이 나왔다, 급락이 나왔다 막 이러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본질적으로 가치가 변하지 않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오늘 그 수출 지표 나왔는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0 몇 프로가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주가만 많이 빠진 상황이고 중심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내일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급락이 나오면은 급락이 나온 다음에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일 연속 이런 흐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이틀이 최고예요. 이때도 그래서 정말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린 게 너무나 빠르게 과하게 하락이 나왔고 특히 이 12% 빠진 날에는 판 주체가 없었어요. 예. 누군가 판 사람이 없는데 그냥 투매로 인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종가에 베팅해 볼 만했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하락이 나면 내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 사람은 별로 없는데 막 시장이 엄청나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저게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지금 막 정유시설이 다 폭발되고 유가가 저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게 손쉽게 반등이 나오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막상 또 손이 안 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타코에 나서면서 우리 전쟁 이겼어.
일 안에 있는 거 다 부셨어.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끝내버리고 뭐 어떻게 뭐 협상에 나서고 뭐 그러버린다라면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가장 어려운 그런 시장이라서 지금으로서는 보고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정말 큰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란이 크게 대응을 할지 안 할지 또 트럼프가 대응을 하게 된다라면은 트럼프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요거를 지켜보시고 뭐 만약에 뭐 이렇게 크게 빠르게 또 하루 만에 급반등이 나와서 저거를 못 먹어서 어떻게 하지?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오히려 확인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비중을 어느 정도만 보유를 하고 현금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그냥 일단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일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뭐 과연 뭐 좋은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무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오늘만큼은 항상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은 그래도 한번 매수를 해볼 것을 이제 권했지만은 오늘만큼은 좀 더 지켜볼 시기를 이제 권할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확률이 반반일 때는 승부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오늘같이 급락이 나오면은 조금 뭐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좋은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면은 일단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 50% 확률에 베팅할 필요는 없어요. 선물 옵션도 50% 확률인데 돈 못 버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거 하나 찍으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다 잃잖아요. 그러니까 50% 확률에 베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만큼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보고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고생하셨고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전개가 될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